네, 안녕하십니까. 깡센컬러 강재훈영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시장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배를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언급을 해두고 있지만 트럼프가 이제 계속해서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한 잘못된 부분을 중국 탓을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하게 될 경우 트럼프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는 앞서나 이제 지난 2년 동안에 이런 과정이 상당히 시장에는 안 좋은 쪽으로 작용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를 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은 오히려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고, 이제 중국의 양해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에서 서부 대개발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 역시 국내 증시에도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크게 나쁠 것이 없다라는 관점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어제 미증시라든지 유럽 증시가 상당히 큰 폭의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와 맞춰서 어느 정도 강세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시장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제 증시를 보게 되면, 장중에 이제 지수가 1940포인트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마감은 0.5% 상승한 1937포인트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거래대금은 최근 들어서 구조대를 꾸준히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주 초까지가 거래대금이 상당히 작은 그런 형태를 보이다가 거래대금이 꾸준히 조금씩은 개선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외인들 같은 경우가 장중에 매도 규모를 상당히 소폭 축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장 마감 무렵에 추가적으로 매도를 좀 했다가 되긴 하지만, 외인들 매도가 이제 860억,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3천억 이상의 매도가 나왔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매도 규모가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기간에서는 338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기간에서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다음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선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상승을 더 강하게 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선물 쪽에서는 255.95포인트, 0.93%까지 올라가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가 1,600계약 정도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베이시스였는데,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세로 전환이 되었다까지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선물 쪽에서가 강세를 띄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향후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관점이 있을 때가 실질적으로 선물이 강세를 띠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 선물 자체가 플러스로 개선이 되었다는 부분은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대규모로 유입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실질적으로 거래소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4주 동안에 상대적인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덜 영향을 받으면서 개인들의 테마라든지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들 이쪽이 상당히 좀 부과가 되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지난주 12조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에서 10조대로 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거래대금을 나타내고 있다가 되고, 외국인들이 이제 소폭의 매도를 하고 기관 역시도 매도를 하는 모습은 동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하웨이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제재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다 보니까 중국 역시도 거기에 따라서 보복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경계감으로 작용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역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한 반면에 이제 양해를 앞두고 중국에서 대규모 서부 쪽에 대한 개발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전통 산업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어느 정도 시장을 받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이제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미증시가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되겠죠.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2.44% 상승을 한 반면에 이제 다우지수라든지 S&P가 3%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은 코로나 백신 개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1차 임상 실험은 뭐 워낙에 좋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의 6월 달과 7월 달을 거쳐서 임상 실험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성공 시에는 가을쯤에 상용화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신이 나와야지 이제 질병을 극복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치료제는 이제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정도지만 백신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될 경우는 사실 종식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을 굉장히 크게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이제 파월 연준 의장도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코로나 백신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 앞전에 발표를 했다. 백신이 연말까지 나온다면은 그때는 이제 미국의 경제 자체도 연말에는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추가적인 부야차익을 할 수 있는 필요하다면 더 할 것이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역시 상승을 추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상화된다는 거, 경기 활동 자체가 이제 지금 현재는 재개가 된 부분이 점점 확대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서 정상화된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기 관련주가 강세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해서 이제 원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유가 역시도 상당히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을 받았고 항공이라든지 여행주 역시 강세에 띄었고요.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금융주와 국내 금융주는 좀 차이가 있는데 미국에서 금융주가 약세에 띄었던 가장 큰 배경은 아무래도 경제 활동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라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파산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완화된다라는 부분에서 금융주가 강세에 띄었고요. 그리고 산업재는 당연히 경기 관련이니까 강세에 띄었다 듭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역시 대부분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언택트 관련주라든지 제약주 그리고 기술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런 백신이 개발된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가 되는데 이 부분은 달러의 약세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어저께 1230원짜리대를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여기 환율에서는 1225원까지 다시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미국의 변동성 지수도 32여로 다시금 떨어졌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내일 만기인데 앞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32불선까지 올라왔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관련된 MSCI 코리아 인덱스 역시 4%대가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S&P 지수 보도록 하죠. S&P 지수를 이제 계속해서 요 근래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1차 상승이 약 19거래일 동안 이어졌었고요. 그러고 나서 지난주 수요일까지였죠. 수요일까지가 박스권에서의 하락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역시 19거래일 동안 맞춰놨다 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단 자리대를 회복하고 지지 테스트 밟고 어제 같은 경우는 상승을 3% 이상 나타내면서 2,950포인트대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중요 가격대가 2,940이었기 때문에 중요 가격대를 넘어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S&P 지수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상단 자리를 안착하느냐 이 구조가 되는 케이스인데 상단을 안착하게 될 경우 마디 하나를 뽑는 그런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위쪽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열려 있다 됩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기술주인 나스닥하고는 달리 대부분의 경기 관련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경기 관련된 쪽에서가 강세를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도 한번 보도록 하죠.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과 연동이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실제로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게 되면 급락 이후에 반등 그리고 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박스권 행보를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MSCI 코리아 인덱스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반도체 쪽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면 윗자리 돌파가 어렵지 않다가 될 것이고 그리고 MSCI 코리아 인덱스도 역시 산업재라든지 금융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 강세가 나오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61선이라는 자리대를 세 번째 똑같이 S&P와 마찬가지로 지지를 받는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상단 자리대를 올라서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되게 될 경우 이제는 상단 자리에서 지지를 밟고 마디 하나를 뽑게 될 경우가 56.25포인트까지 열린다 된다. 추가적인 상승폭 마디가 약 8% 정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달러 환율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국내 지수로 볼 때는 약 6에서 7% 정도 추가 상승이 열려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어제 시장 잠깐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거래소가 0.5%의 강세에 띈 반면에 코스닥의 약밥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대형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띄었다는다. 가장 강세를 끌고 올라갔다 된 것이 결국 삼성전자가 2%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IT 쪽에서가 상승이 두드러진 그런 모습이었는데 IT 쪽에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된 삼성 SDI 그리고 IT 가전 관련된 LG전자까지가 시장을 끌고 가는 모습이었고요. 은행과 보험에서는 오히려 하락이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반면에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위쪽을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강세를 띄워줬고요. 그 다음에 소재 관련된 에너지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찰각 이런 쪽에서는 중국의 모멘텀과 유가 상승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모멘텀으로 강세에 띄었다 됩니다. 그 유가가 올라갔다는 부분과 그 중국에서의 양해에서의 여러 가지 부연체에 대해 기대감이 산업재 역시 강세를 띄었다 되겠죠. 반면에 시장에서 이제 그동안 상대적인 강세를 띄었던 쪽에 코로나 수혜주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다. 그래서 서비스라든지 제약, 음식료, 의료, 유틸리티 이런 쪽은 전반적인 약세를 나타냈다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반도체, IT 부품 쪽이 추가적으로 약세를 초폰 나타냈고 헬스케어 쪽에서가 좀 더 하락을 나타낼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이 격차가 벌어진 기간에서 어느 정도 경제활동 부분을 재개한다는 부분에 대한 호재와 그리고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이 부분이 서로 충돌이 되면서 오히려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가 지난주까지 강세를 띄었다는다. 이 흐름을 키 맞춰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과정이 나타날 때가 상대적으로 지수가 오히려 박스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건데 실제로 이제 5월 둘째 주 우리가 시장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5월 둘째 주까지는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가 약 1% 가까운 하락을 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1.4% 정도의 상승을 했었다가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손해보험 역시 코로나 수혜주로 부과되는 케이스고 서비스라든지 제약, 음식료, 통신 그리고 방어 소비재까지 전체적으로 코로나 수혜주한 쪽이 강세뛴 반면에 경기 관련된 쪽에서가 이제 다시 확산될 수 있다 우려 쪽이 결국은 하락으로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강세를 띄었던 이런 부분이 뒤바뀌는 과정이 키맞추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주 가장 강세를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료 업종이 되겠죠. 그래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지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음식료 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던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은 국내가 처음에는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못한다고 된 상태에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빨리 회복했다 부분이 상대적으로 글로벌의 다른 쪽에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성장 실적이라는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해외에서 국내 음식료에 대해서 기대치가 어느 정도 성장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 예전에 2015년도, 16년도가 고가였는데 그때부터 계속된 하락 추세를 이제 넘어가는 구간대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약 47% 정도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모습인데 이제 상단 자리대를 걸렸다 되겠죠. 그래서 상단 자리대, 이 자리대는 단기 상승에 따른 어느 정도 매물 소화와 그리고 차익 실현을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폭 자체가 크게 나왔다는 부분에서 조정과 숨고르기는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실제로 코로나 수혜주에서 가장 강세를 띄었던 중에 하나였던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가 지난주 가장 강세를 띄었었는데 오히려 이런 쪽에서가 차익 실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차익 실현 떨어진다는 얘기는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들이 오히려 이제는 차익 실현이 떨어지고 반대된 쪽이 강세에 띄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어저께 걸 보도록 하죠. 어제 수급을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에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우려감을 나타냈다 되지만 실제로 외국인이나 기관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라는 부분이 생길 때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올 때 패시브로 들어올 때 당연히 삼성전자는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동반 매수가 들어갔었고요. 그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2분기가 성수기고 코로나 부분이 완화가 된다면
빠르게 매출이라든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IT 가전 쪽에서는 LG전자가 동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삼성전기가 같이 들어왔고 CJ 대한통운, LG화학, 솔브레인 이런 쪽으로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 다음에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이거는 인버스가 되는다. 인버스 쪽에 대해서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KB금융이라든지 이런 은행주들에 대해서 매도가 아직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되는데 매도 규모는 좀 축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트로 헬스케어라든지 네이버, 통신, SK텔레콤, 그 다음에 NC소프트, 유한양행, 그리고 오리온 이쪽에서의 특징은 전부 다 최근 들어서 강세되었었던 인터넷이라든지 통신, 그리고 음식료와 제약바이오, 게임, 즉 코로나 수혜주가 되겠죠. 이런 쪽에서가 주로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을 계속 보게 되면은 기관 같은 경우는 역시 삼성전자를 사고요. 그리고 삼성 SDI와 LG화학이라는 2차 전지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 됩니다. 에코프로벤도 마찬가지 동일한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다시 갈리는 부분이 나타난다. 코스닥 150 선물에 대해서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코스닥에 대해서 그동안 상대적인 강세에 뛰었던 부분에서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경계감이 외국인과 기관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하이닉스가 매도가 좀 많이 나온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에는 다시금 동반 매도가 나타났고 세트로라든지 유한양행 같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유가 하락 수혜주였던 케이스였죠. 그다음 카카오라든지 역시 인터넷 관련해서 동반 매도가 나타났고 세트는 역시 동일하게 나타났다 됩니다. 그다음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대해서 매도가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코스닥에 대해서는 레버리지를 매도하고 인버스를 매수한 흐름이 나타났다. 이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659포인트라는 자리에 대해서 경계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한번 보도록 하죠. 환율이 이제 1230원 자리대로 올라갔다.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다시금 이쪽에 대한 경계감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1230원 올라간다 해서 경계를 가질 그런 구간은 아니다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씩 보게 되면 올해 이제 저점을 만들었던 3월 19일 날에 환율이 1300원 근처까지 올라갔던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꺾이는 과정 때 이 자리대가 1205원 정도가 되는데 이때 내려왔을 때가 3월 27일 날 지수가 1760이었죠. 그러고 나서 지수가 다시 환율이 올라가면서 다시금 바닥을 달 때가 4월 2일 날 1670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4월 10일 날 다시 지수가 1900대를 넘어갈 때 그때가 1860선까지 올라갈 때가 원달러율이 다시금 1205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수가 다시금 박스권에서의 저점을 만들었었던 1840짜리가 왔을 때가 4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볼 때는 1235원에서 40원을 넘어가면 그때는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지만 실제로 1230원짜리 때 왔을 때는 크게 경계가 가질 필요가 없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환율 자체가 여기 환율에서는 1225원에서 마감이 된 모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상승 추세 라인, 저점 추세 라인대를 이탈하느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앞전에는 1214원대가 중요 지지 라인이었는데 지금은 1221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221원이라는 자리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 환율 자체가 상승이 아니라 하향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국내 증시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국내뿐만 아니라 신흥국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자체가 좀 더 글로벌 증시에서 그동안 못 갔던 부분을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코스닥 150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외국인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 인버스를 사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고 반대로 이제 레버리지 일부 축소했다가 됩니다. 그동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50 지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저점을 만들고 나서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일봉상에서는 조정을 보이긴 했었지만
워낙에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21선과의 이격도 많이 벌어졌고 61선과의 이격도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볼 때는 박스권의 상단 자리대를 돌파한 그런 흐름까지도 보여주면서 기존에 있었던 매물대를 돌파를 했다가 다른다. 돌파한 상태에서 지지를 받고 위로 하나 더 강세를 뗄 것이냐, 아니면 차익 실현에 떨어져서 이제 중간 바디 자리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세를 띄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부분이 차익 실현에 떨어질 가능성이 역시 높다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소와 동조화되면서 움직이는 쪽이 있는데 그 외적으로 대부분의 테마라든지 이런 쪽은 과열이 일어난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염두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죠. 지난주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옵션 만기일 날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옵션 만기일 날은 삼성전자가 시가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변동이 없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이제 말씀드렸다 4주 동안에 저점 대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지난주까지가 4주간의 조정을 받는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가격대는 똑같았죠. 47,200원에서 47,550원 전후. 이 라인대가 앞전에 박스권의 지지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드는데 실제로 이 라인대가 또 하나 뭐냐면 21선의 저점 자리입니다. 즉 저점을 만들고 한번 상승 마디를 뽑았을 때 그때의 저점 라인대가 21선 이평 지지가 47,200원에서 47,500원인데 이 가격대를 어저께 회복하고 지지를 받고 강하게 거래량의 증가세가 보이면서 돌파가 나왔다 되죠. 그럼 21선의 가격대를 돌파한다가 되면은 21선 쌍마당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최소가 직전 고가 라인대 51,500원에서 52,000원 라인대를 돌파 시도는 최소 한 번이 나타난다가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52,000원 전후까지 간다면 약 7에서 8% 정도의 상승이 나타난다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삼성전자만으로 지수를 약 2%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밑으로 삼성전자가 하단이 안 깨진다는 이야기는 지수 자체가 추가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밑자리가 열리게 될 경우는 삼성전자만으로도 지수를 2에서 3%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 외적인 종목들까지도 강세에 뛴다면 지수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 역시 설명해드렸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차지한 비중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렸고 이쪽에서가 결국은 지수를 끌고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앞전에 이제 확대를 시켜놓은 건데 중요했던 가격대가 뭐냐면 계속해서 상승과 조정 마디는 끝내놨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평이 밀집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평이 밀집된 상태에서 방향을 위로 틀게 되면 위쪽 방향이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또 아래쪽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이평선을 보게 되면 5일과 20일, 60일 정별로 바뀌는 과정이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박스권 상단 자리에 돌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데 사실 이때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거래량이 증가를 하느냐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삼성전자가 거래량 증가가 실리면서 어저께 반등이 나왔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에 대해서 거래량의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여줬었다야 되기 때문에 결국 상단 자리 돌파가 사실 지난주였냐 이번 주였냐 이 정도 차이다라고 봤던 과정이었는데 이제 이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는 부분에서 국내 대형 지수라든지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했었던 코스피 200 종목들이 상대적인 강세에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투자 전략은 뭐 동일합니다. 그래서 1905포인트는 이제 올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이제 2010포인트 라인대를 넘어가느냐가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2000이나 마디 지수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디 지수란 부분이 있는데 이 자리대 넘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중장기 그림을 본다면 오히려 상당히 아직까지 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655에서 695, 즉 상단 자리보다는 하락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원유 선물 만기일은 오히려 강세로 끝난다라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양해 개최되는데 대규모의 서부 대개발이라는 인프라 투자 정책이 발표가 되었다는 부분에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원자재 수요를 끌어올릴 수가 있고 신흥국에 대한 모멘텀, 국내에서도 전통 산업들에 대한 인프라 관련주들이 모멘텀 받을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형과 중소형,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 부양책 관련해서는 인프라 투자라든지 소비 부양책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재, 철강, 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라든지 IT 가전, 그리고 경제활동 재개가 확대된다라는 부분은 금융주, 은행과 증권, 유가 관련된 산업재 이런 쪽이 다 모멘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단기 차익 실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이 결국 코로나 수혜 준다, 인터넷이라든지 게임, 제약, 바이오 이런 쪽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월 중순 이때부터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한 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향의 위쪽으로 무게를 많이 실어준 만큼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밖에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오후 들어가서는 이제 날씨가 좀 개면서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뉴욕 증시 잘 올라갔었고, 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요. 이런 호재 타서 좋은 흐름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토마토 TV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우수자입니다.